자, 이번 시간 정비법 같이 보겠습니다. 요약집 잠깐 펴보세요. 거기 용어 정의 조금만 몇 개만 좀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78페이지입니다. 요약집. 자, 문제집은 136페이지고요. 자, 용어 정의, 특히 정비사업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총 3개 있었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자, 총 2개입니다. 첫 번째 뭐죠?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뭐 한다고요? 확충이다. 그러면 정비 기반시설이 뭐냐? 오른쪽 쌍가로 4번이죠.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 공동구. 이 공동구는 국토법서 배운 그 공동구입니다. 그 외에 2번 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이용시설이 뭡니까? 상가로 5번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후판장 등등 타가소 등등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확충한다. 이것이 바로 주거환경개선이다. 두 번째, 재개발도 두 가지. 뭡니까? 정비 기반시설이 얘는 그냥 열악. 두 번째, 상업지역에서는 상가건물, 공업지역에는 공장건축물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노후불량 되게 마련이죠.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도 바로 두 가지는 바로 재개발 사업이다. 하지만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한 곳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바로 재건축 사업이다. 그 다음에 3번, 노후불량 건축물은 그 박스 안에 3번에 일단은 40년 요구하고 동그라미 4번 기억에 20년 이상 30년 이하 이 정도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상가로 4번, 5번 했고요. 6번, 7번. 자, 7번을 내가 좀 설명합니다. 주택단지가 뭐냐?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하는 토지로서 일단의 토지로서 1번과 5번이 중요하다. 1번은 주택법상이라면 5번은 건축법상이다. 1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가 바로 주택단지고요. 5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가 바로 주택단지이다. 여기서 5번요. 아파트 연립입니다. 다세대는 들어가잖아요. 아시겠죠? 아파트 연립. 아파트 연립이라는 것 다세대 아닙니다. 물론 다가구도 아니겠죠. 자, 2번, 3번, 4번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이제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 없지만 나오려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2번, 일단의 토지 중에서 도시 군 계획 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거기 분리 동그라미, 도로 동그라미, 분리 동그라미. 저를 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단지가 만약에 큰 게 일이 하나 있는데 가운데 뭐가 지나가요? 이렇게 도로가 지나간다. 그 말에 지나간다. 이럴 때 A라는 것하고 B라는 것이 뭐가 됐어요? 분리되었다. 그 말이죠. 그때는 각각이다. 각각. 여기는 A 주택단지, 얘는 B. 아시겠죠? 맨 끝에 각각의 도시다. 각각 동그라미 했어요. 분리 각각. 근데 3번은 뭐야? 3번.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 동그라미 했어요. 공동. 저를 볼래요? 가운데 그 도로가 있긴 있는데 여기가 단지가 너무 작아. 요만해. 이거를 하나하나 각각으로 보기가 너무나 적으니까 그러면은 두 개를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같이 보자. 같이. 아시겠죠? 공동으로 보자. 그러면 이 전체를 먹어요?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둘 이상이 공동으로 할 때 공동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맨 끝에 뭐라고요? 전체 토지면 전체. 이것이 만약에 각각 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분리 각각, 공동 전체. 공동도 각각 하면 안 됩니다. 4번.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간다면 그는
분할은 곧, 그죠? 그 자체가 따로따로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주택단지이다. 자, 그래서 특히 2번, 3번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상가로 9번 토지 등 소유자는 어른이 아니죠, 그죠? 주거 환경하고 재개발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재산권자 각각 이제 개별이라면 재건축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다. 이거는 이제 개별이 아니죠. 10번 토주공 등은 뭐냐? 두 개다. 토주공 또는 지방공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관 등은 뭐냐? 정관 규약 시행규정이죠. 정관 규약 시행규정이 바로 정관 등이다. 이럴 때 3번 보시면 특시, 특도, 시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저를 봐요. 개발법은요, 그냥 모르면 다 누굽니까? 지정권자. 정비법은 모르면 누구냐? 물으면 전부 다 얘예요. 시장, 공수 등입니다. 아시죠? 특시, 특도, 시군구. 저를 봐요. 요거요.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얘는 뭐라고요? 시장, 군수, 등, 이라고 한 다음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럴 때 잘 보세요. 여기 군수에는요, 도 안에 군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 안에 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 뒤에 여러분들 구청장 등이 있다면, 구청장 등은 뭐죠? 광역시, 특별시 안에 있는 구하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구하고, 군수를 합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청장 등 하면은, 분명히 여기 군수 해놓고, 여기다가 가로 열고 나올 겁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구청장은 제외한다.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 등이 있으면은, 요런 걸 나올 것이고, 만약에 등이 없으면은, 이게 안 나와, 이게. 여기가 바로 광역시 안에 군하고 도 안에 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잘 파악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청, 시장공도 등을 한다. 등이 있으면 여기는 광역시의 군수는 아니다라고 나올 것이고, 안 나온다는 얘기는 등이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결국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어 정의 문제를 좀 한두 개 풀어봐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1번. 용어 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1번. 재개발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으로서 틀렸죠. 그죠? 얘는 뭐죠? 주거환경 개선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비 기반시설은 끝에 국토법상 공동구 이외의 아니죠. 공동구는 국토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공동구입니다. 틀렸고요. 3번 공동 이용시설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이 포함된다. 그렇죠. 맞는 편이죠. 4번 대지는 정비사업과 인접구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가 아니고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다. 5번 토주공 등은 토주공 또는 지공이지 거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2번 풀어주시고요. 자, 3번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누굽니까? 재산권자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 다 맞는 거니까 1번 저당권자 아니에요. 전세권자 아니고요. 3번 뭡니까? 재산권자. 쉽죠? 그죠? 예. 임차권자, 지역권자는 해당하지 않죠? 예. 넘깁니다. 4번 용어 및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다. 맞죠? 2번.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이 단독은 맞지만 앞에 건축물 아니에요. 토지 아니에요. 그죠? 예.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아니면 시장군수 등, 토주공 등 또는 건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죠. 이따가 우리가 이제 시행자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2번 틀렸죠? 3번 준공을 기존 20년이 아니고 몇 년? 40년. 40년.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후에 신축 비용보다 큰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4번.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공원, 공용 주차장 등은 공동이용 시설. 공동작업장은 맞아요. 하지만 공원하고 주차장은 뭡니까? 얘는 정비 기반 시설이죠. 예. 5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 받아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 자, 이제 거기 문제 풀기 전에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예, 또 설명 좀 하고 같이 문제 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정비 기본 방침 있었죠? 정비 기본 방침. 지침, 방침. 자, 누가 한다고요? 누가? 국장이. 자, 몇 년마다? 10년마다 수립해요.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해. 제가 몇 번 했지만 여기에 기본 방침이 10년마다, 뭐 정비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 이거 참 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요, 정비법이 내가 초창기 얘기했지만 그동안 잘못된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잘못된 내용과 또 잘못된 용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저도 강의하면서도 쓸데없이 계속 욕심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가지고 작년에 반영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전부 다 개선된 겁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정비사업도 6개에서 막 3개 줄이고 했으니까 좋은 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면 또 몇 개 조금 아쉬워. 그러니까 한 90%에서 95%는 되는데 한 5%에서 10%가 조금 좀 뭐라 그럴지 좀 아쉬운 점이 또 몇 개 나옵니다. 몇 개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일단 감수하시고 일단은 알고만 있으면 되겠다. 아시겠죠? 원래는 10년마다가 수립이 아니고 얘도 10년 단위로 하는 게 맞아요. 왜? 10년마다를 10년 단위로 전부 다 바꿨어요. 아시겠죠? 왜? 5년마다 재검토랑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수립은 단위로 10년 단위나 10년마다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검토는 5년마다 하고 수립은 10년 단위로 했는데, 이것들이 또 법을 개정하면서 이걸 미처 못 봤나 봐. 이 작것들 진짜. 그러니까 원래 요것도 단위로 바꿔주는 게 맞는 건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10년마다 10년 단위 요 글자 가지고 틀리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들이 기본 방침은 뭡니까? 얘는요, 대한민국 전 국토를 가지고 뭐라고요? 얘는 대한민국 이렇게 전부 요거 38선입니다. 전 국토를 가지고 어떤 도시는 뭐 재건축할 곳, 어떤 도시는 뭐 재개발, 뭐 도시환경, 주거환경, 재개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가지고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주로 서울 쪽에서는 아무래도 재건축이나 조금 삼성동 가면 달동네 있으면 주거환경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죠? 시군으로 갈수록 재개발 지역이 좀 많을 것이고, 큰 밑그림을, 구체적인 계획도 아니에요. 그죠?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국가 정책 방향입니다. 그리고, 자, 요 기본 방침을 기점을 해서 수립하는 게 뭐죠?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정비 기본 계획. 그러니까, 이 정비 기본 방침을
따라가지고 정비기본계획도 이렇게 하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왜? 얘도 보면 얘도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자, 정비기본강식은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대성했다면은 그 땅덩어리 중에서도 그 서울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나름대로 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끼리, 광명에서는 광명시장이 하라 그 얘기죠. 아시겠죠? 뭐에 맞게? 정비기본 방침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다 공통된 게 뭐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둘 다. 국토법으로 말하면 거의 비구속적 계획 체계예요. 아시겠죠? 그런 계획. 예. 그러니까 얘는 정비기본계획. 한 개의 도시 안에 수장이 수립하죠. 누가 하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인데 뭐가 안 나와요? 군수는 안 나온다. 군에는요, 거의 8, 90%가 논이에요. 밭이에요. 임야예요. 아니, 논밭 많은 곳은 무슨 정비사업이 필요해요. 그거는 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이지, 그냥. 그렇죠? 하지만 일부 이제 그 무슨 면소대지, 군 단위의 읍내, 그죠? 가게 되면 일부 건축물이 있지만은 그다지 이게 도시처럼 이렇게 삐까번쩍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아파트 한두 개 정도 되는 게 있다면은 그때는 재건축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 가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인 정비 계획을 입안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에는 정비 기본 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럴 때 여러분들 이 시장은 두 가지 있었죠. 부천시처럼 대도시가 있고요. 광명시는 뭐죠? 대도시가 아닌 시. 저랑 할 때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냥 일반시. 광명 일반시. 그럴 때 여기 대도시가 아닌 일반시는 대신에 일반시에는 만약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은 누구 승인받아요? 도지사에 반드시 승인받습니다. 얘만. 그리고 아예 승인받기 전에 경기지사가 야 광명시장 너 수립하지 마 하면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수립하게 되면 나한테 와서 승인받고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은 본인들이 얘기잖아요. 본인들이 뭐합니까? 공람 절차 거치고 14일 이상 지방의 의견 듣고 60일 이내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수립되면은 고시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협의 심의까지 다 하지만 여기 특히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일반 시장은 공람 14일 이상 거쳐요. 지방의 의견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신청하게 되면 승인권자가 승인도장 찍기 전에 얘가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협의 심의는 광명시장은 안 됩니다. 누가? 승인권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시장이, 대도시 아닌 시장이 협의 심의 거친다고 한다면 틀리겠죠. 승인권자가 협의 심의 거쳐서 심의가 통과되면 승인도장 찍어주고 수립이 이제 완료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 자, 얘는 나왔고요. 얘는 몇 년 단위로? 얘는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몇 년만 재검토? 그죠?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리고 공람은 14일, 정비 계획은 30일입니다. 그죠? 이럴 때, 들어봐요. 공람 과정 거칠 때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죠? 이때 뭐도 포함한다? 세입자도 포함이 된다는 거. 이거는 대통령 영역에 있습니다. 법에 없어요. 그래서 세입자의 의견도 들어라. 특히 여기서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뭘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살고 있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세입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적든 많든 세입자의 의견도 들어라 그 얘기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요, 전이에요, 답이에요, 논이에요.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있어도 일부겠지, 일부.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현재. 상가에서도 대부분 세입자가 임대받아서 살고 있고, 주택도, 아파트도 세입자가 많이 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자의 의견도 듣는다는 말이 정비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80페이지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하나 더 한다면 그 정비 계획의 내용에서 내가 한번 동그라미 하는 것만 읽어주세요. 자, 내용에 1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그리고요, 9번 동그라미. 10번 동그라미. 9번하고 10번은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 정도로만 읽어주시고요. 특히 9번과 10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지역의 예자, 줄이면은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입니다. 저를 봐요. 정비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아닙니다. 그죠? 얘는 뭡니까? 두 계획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밑그림을 그리는데 얘는 대한민국 땅덩어 전체를 대상으로, 얘는 그 각각 지자체별로 그 차이가 있는 뿐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모두 예정구역이지. 만약 여기서요, 예정자가 빠지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정비구역 아닙니다. 정비예정구역. 그것도 계략적 범위, 계략적 범위입니다. 계략적. 그러니까 9번에 단 줄여가지고 정비예정구역의 예자예. 그 다음에 10번은 단계별 단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인데 이것도 가로 안에 9번처럼 정비예정구역의 예자 들어가잖아요.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도 포함된다. 하여튼 간에 예단인데 무슨 말이냐. 3번에 생략사항 보시면 1번, 2번 생활권의 설정 등등 생활권이 들어가면 쌍가로 2번에 9번과 10번은 생략할 수가 있다. 뭐 예정구역 단계별은 뺄 수 있다 그 말이죠. 생활권. 저를 봐요. 만약에요, 여기가 서울이다. 예를 들어 서울인데 서울의 일부분을 금천구를 일부러 이렇게 생활권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했던 얘기는 여기가 앞으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구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아시겠죠? 여기 생활권이라고 설정했으면은 앞으로 여기를 앞으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정했구나. 그러므로 예정 단계별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이것도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생활권에 들어가면은 예정구역. 요 자체가 이제 앞으로 구역 될 거니까. 사업할 구역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정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또 중복해서 수립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단인 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의무적이지만. 자, 절차는 방금 했으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김에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나눈 이유가 여기까지는 한마디로 장기발전 방향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근데 기본서 강의할 때는 다르죠, 그죠? 예. 요건 뭐냐,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계획이죠? 바로 정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법으로 말하면 정비 기본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좀 비슷해요. 그냥 뭐라 부릅니까? 우리는 바로 뭐라 불러요? 수리권자라 부르고. 아시겠죠? 예. 정비 계획은 뭐라 부르죠? 입안권자라 부르죠, 입안권자.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과 비슷해요. 구체적인 집행 계획. 이렇게. 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서는 서울시장이 밑그림 그리지만 금천구에서 지금 재건축해야 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서울시장보다 금천구청장이 더 잘 안 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특광이 안 나와. 특광 빼고 구청장하고 군수만 나와요. 광역시는 구청장하고 군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특광 빼고 그 뒤 누굽니까?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저를 봐요. 여기까지만 딱 쓰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등을 쓴 이유가 뭐냐. 얘네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좀 구분시켜주게 한 겁니다. 대신에 기본서에 보시면 대신에 해놓고 여기죠. 군수 옆에다가 분명히 있어요. 가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광역시 안에 군수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하느냐? 얘네들이 뭐라고요? 정비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신청해요. 그러니까 구청장 등은 누구한테? 특광한테. 구청장 등은 광역시 안에 구하고, 옹진군, 강화군은 광역시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이 누구한테 한다고요? 특광한테. 구역점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요? 이렇게 신청한다, 신청. 그래서 등을 안 쓰면은 군수를 또 나눠가지고 하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등을 써주고 대신에 이거 군수 옆에다가 써준 겁니다. 광역시 안에 군수는 제외한다. 왜? 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결국 뭡니까? 얘랑 같은 거, 얘랑. 얘는 등을 안 써주고 여기다 포함시킨 것이고, 등을 써주면은 여기다가 광역시 안에 군수는 아니라고 표기한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예. 결론은 뭐냐? 바로 여기 안에 있는 여기 결국은 얘가 누굽니까? 결국 얘가 누구예요? 시장, 군수, 결국은 등당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처음 법 만들 때부터 그냥 시장, 군수 등 하면 되는데 이렇게 법을 안 만드는 것이 조금은 내가 좀 아이러니해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해놨잖아, 앞에서.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다가 1번 이 중에서 시장, 군수 등은 특광한테 신청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걸 다 써주고 또 1번, 2번 써놨잖아요, 굳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옛날에 왜 안 했느냐? 옛날엔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이걸 내가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 안단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된다라 말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이해되지, 그죠? 그러니까 잘 봐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로 설치한다고 입안했고 지형도면 작성하고 그게 다 하잖아. 얘가 다 해 이제. 그리고 심지어는요 다 하지만 그리고 허가도 하고 중공인가 다 얘가 해. 이게 제일 짱. 아시겠죠? 본인이 입안도 하지만 지정권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누가 한다고요? 얘가 자기가 다 하고 자기가 뭐든지 그러니까 개발의 허가권자도 시장군수 등이고, 허가,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 인가권자도 얘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도 이 인간이고요. 중공 인가권자도 이 인간이고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 인가, 그녀 인가 할 때 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인간이에요. 심지어 개발행위 허가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발법은 모르면 지정권자. 아직은 모르면 그래. 하지만 얘는 뭐요? 정비법은 모르면 누굽니까? 시장군수 등. 걔가 누굽니까? 얘다. 그리고 등이 있고 없고 차일 때는 요거 차이에서 뭔지 결국 같은 거나요.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뭔가 정리되죠, 이제요. 하지만 제한권자는, 잘 봐요. 제한권자는 시장군수 등 여기에다가 국장하고 도지사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국토법이랑 똑같아.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얘만 신청하고 나머지 특시, 특도 시장군수는 본인이 직접 입안해서 본인이 직접 결정해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써보자, 그대로. 특공 다음에 뭐요?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끝. 여기죠. 직접. 됐죠? 예. 자, 반대로 이제 지정된 이후에 해제한다. 똑같아.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 특강한테 해제를 신청, 그때는 요청. 이것도 지금 얘기입니다. 아이씨, 이것도 신청이나 요청이나 그 같은 거잖아요. 한한테는. 그럼 나는 요청보다도 신청으로 만들었으니까 해제도 신청으로 바꿔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작것들이 그걸 몰라, 그거를. 아니,
구역 지정도 신청이면 해제도 신청이지. 뭐 그것도 요청도 뭐야. 이런 식으로 좀 아쉬운 게 있다, 그게 있다고 내가. 아까 5% 정도, 10% 아쉽단 말이야. 이런 거, 이런 거. 하여튼 간에 악법도 법입니다. 하여튼 해제는 구청장 등은 특검한테 요청하여야 한다. 의무적. 그 다음에 의무적과 이무적이기 때문에 일단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특강은 해제하여야 한다. 특시, 특도, 시장군수는 본인이 직접 그냥 해제하여야 한다. 됐지, 그죠? 그거 절차도 똑같아요. 그렇죠? 자, 신청할 때, 자,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얘를 뭐라 불러요? 얘는 위반권자고, 위반권자. 그러면 특시, 특도, 시군, 구 등은 뭡니까? 한마디로 정비계획의 위반권자.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은 정비구역의 뭐예요? 지정권자. 지정권자.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위반권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지정권자로부터 신청하는 것은 여기 구청장 등 얘만 특강한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그냥 결정을 한다. 먼저 자,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는 공람 얘는 14일, 얘는 뭐예요? 30일. 좀 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니까 좀 더 길어요. 30일 이상. 물론 여기에 세입자 당연히 의견 들어갑니다. 지방의회는 똑같아. 60일 이내에. 그리고 협의 심의는 안 거친 없어요. 바로 그냥 신청하든지 하게 되면은 그냥 보면은 지정권자가 지방도의회, 지방이니까 지방도의회 심의 거쳐서 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협의 없습니다. 협의도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에 심의 거쳐 지정한다. 지정되면은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한다. 국장은 일일이 안 나와요. 안 나와. 얘만 나와, 얘만. 아시게? 나와. 계획은 안 나옵니다. 그냥 국장은 나중에 보고만 받습니다. 국장에게 보고하고 열람시킨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정되고 고시가 되면 지정고시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또는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니죠.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그죠? 고시된 걸로 간주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 바로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관해서 건축행위 등등 할 때는 허가받아서 한다. 아시겠죠? 예, 그런 내용들 나올 겁니다. 자, 문제 한두 개 풀어보면서 합시다. 풀어보면서. 자, 13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1번. 정비기본계획. 정확히 말하면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인데, 가로 안에 이하 기본계획이다. 그래야 1번부터 5번까지 지문 낼 때에 짧게 기본계획이라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나와 시험 볼 때. 기본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왜 등이냐? 기본계획이 아닌 걸 넣기 위해서. 왜? 1번 때문이죠. 국장은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 방침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재검토죠. 맞는 편이고요. 2번.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다가 좀 더 추가한다면은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한다면 좀 더 길게 쓰면 그거 나와야 되겠죠? 3번. 기본 계획의 내용 중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까지만 읽고 요약집. 잠깐 봐요. 81페이지 봐요. 맨 밑에. 폈습니까?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나오죠. 경미한 상의 변경은 주민 공람 절차 다 필요 없어요. 지방 의견도 필요 없어요. 도지사 승인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협의심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뭐가? 방금 여기 3번 지문이 바로 거기 박스 안에 있는 3번. 그죠?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의 변경 요구입니다.
이거 뭡니까? 지방도계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를 봐요. 도지사에 여기 협의심의가 없잖아요. 저를 봐요. 이 뜻이에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협의심의도 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예. 승인받지 않는다. 승인을 받아야 협의심의가 거치거든. 승인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가 도지사가 하는 협의심의도 안 한다 그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큰 틀에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심의를 거치지 거기 나오죠, 그죠? 할 수 있다. 의무적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거기 3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거치지 않아도 된다.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장 군수는 기본 계획을 10년 전이 틀렸죠. 뭐 때문에? 그렇죠. 군수. 특광, 특시, 특도, 시장을 다 쓰면은 금방 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내요. 일부러. 시장 또는 군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수는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는 뭐 기본적인 절차 내용이니까요. 하나 더 2번. 기본 계획 수립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보겠습니다. 1번.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에 끝에 지방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틀렸잖아요. 틀렸죠?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 저를 봐요. 일반 시장은 본인이 협의 심의 거치는 것이 아니라 승인권자가 하는 걸 한다잖아요. 그렇죠? 예. 틀렸죠? 승인권자가 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2번. 기본 계획의 작성 기준 국장. 3번.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 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가 있다. 아까 전에 맨 밑에 있죠? 81페이지 맨 밑에 있는 그 박스를 한 장 넘겨보시면 5번에 5번. 이거죠? 예. 이것도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지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5번. 기본 계획에 생활권. 그죠?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된 경우 생활권이 들어가면 예단, 아까 예정국 있죠? 예단 두 가지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예단, 요거네요.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는 생략할 수가 있다. 맞죠? 예. 이런 것들. 자, 넘깁니다. 자, 3번은 같은 문제니까요. 한번 풀어주는 걸 대체하고요. 자, 4번. 정비 계획의 위반 등. 자, 틀린 건 보겠습니다. 1번.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즉, 구청장 등은 정비 계획을 위반하여, 그렇죠? 특광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맞죠? 그죠? 예. 자, 의무적이에요. 해야 한다. 해제는 요청해야 한다 하면 되겠죠. 2번. 정비 계획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 계획의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계획이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정비 계획의 위반을 제안할 수가 있다. 요건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83페이지 있죠? 요약집에 거기 상관 5번
정비 계획에 위반해서 2번 제한 사유 바로 기억의 기억. 기억이 잘 나와서 기억을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요. 4번. 정비 계획에 대한 주민의 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세입자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여러분들 83페이지 거기 쌍가루 5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4번.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는 제한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되고 사정이 있다면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은 원칙 45일이고 여기서는 바로 정비계획은 얼마라고요? 60일 다르죠. 예. 자, 5번은 여러분이 좀 풀어주는 걸로 대체하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 등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비구역은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틀렸죠? 국장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운수입니다. 도도 안 들어가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면 끝에 중앙도계비 저를 봐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전부 누굽니까? 지자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방도계이죠. 중앙은 국장일대기니까 틀렸죠? 지방도계이고요. 3번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때에는 끝에 국장에게 그 지정 내용을 보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보고만 받는다랬죠. 맞는 편이죠. 4번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 분할할 수 있고요. 연접한 지역을 통합할 수도 있고요. 통합하여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통합 안 하고 결합 다 됩니다. 저를 보세요. 개발법에서는요, 딱 두 개 나오죠. 뭐가 나오죠? 분할 또는 결합. 분할해도 1만 이상. 결합해도 1만 이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합돼요. 분할돼요. 하나 추가되면 통합도 됩니다. 옆에 있는 거, 일명에 합병. 그거예요, 합병. 분할되고요, 통합도 되고요, 결합 다 됩니다. 5번 정비구역에 지정고시가 있은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나오잖아요. 밑에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보는 것은 도시개발법이고 얘는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보는 겁니다. 자, 86페이지 펴보세요. 요약집에. 쌍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1번. 1번, 2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 3번만 맞고 다 틀렸죠. 자, 하나 더. 7번. 정비구역의 지정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결정 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건 바로 방금 요약집 86페이지에 쌍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그 지문이고요. 맞는 편이죠. 2번 정비구역에서 재해복구 등등등은 끝에 허가받지 아니냐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다 똑같죠. 3번 시장운수 등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 왜? 시장운수 등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이죠. 시행자가 있다. 공적개발, 즉 정비사업 시행자, 공적개발사업 시행자가 있는 경우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3번 지문은요,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다 나와요. 공통적으로. 왜? 세 개가 전부 다 공적개발사 다 나오잖아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니까 각각 사적
개발행위 허가가 3개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적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공적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건 세계 법률 공통적으로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의견을 동의받아라라고 가끔 나와요. 그 동의가 아닙니다. 의견 넣는 것이죠. 동의받는 것이 아니고요. 4번. 정비구역에서 허가받은 경우에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받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국토법에서 가장 처음 배웠으니까 다 거기에 포함된다. 그런 뜻이죠. 5번.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받고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곳이 되고 3월 내에 아니죠. 30일. 개발법도 30일. 정비법도 30일. 똑같아요. 들어가요. 개발법하고 정비법하고 개발행위 허가는 딱 하나 빼놓고 다 똑같습니다. 자, 개발법에 대수선도 허가받고 용도 변경도 허가받지만 정비법에 와서 대수선만 허가받지 않아요. 요것만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발법이랑 동일해요. 똑같아. 아시겠죠? 대수선은 개발법에서는 허가받지만 정비법에서는 허가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당연히 이제 용도 변경은 다 허가받겠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바로 5번 보면은 3월에 안에 얼마라고요? 30일. 3월은 언제 나옵니까? 국토법에서 이제 시수 3월. 그거 나오죠. 30일입니다. 그래서 7번은 5번 틀렸죠. 자, 8번 한번 풀어주시고요. 9번. 시장, 군수 등의 허가받지 않고 정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틀린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허가를 반드시 받아라. 그 얘기죠. 1번 경작 허가 안 받아요. 그 다음에 2번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설치. 들어봐요. 얘가 뭡니까? 공작물은 허가 받습니다. 근데 간이 공작물 허가 안 받죠. 그죠? 얘가 바로 간이 공작물입니다. 3번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 안 받지만 경작지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끝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즉 물건 적치는 허가받지만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의 물건 적치는 허가받지 않고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끝에 토속 채취는 허가받아요. 그런데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기로 자연경관을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속 채취는 허가받지를 않는다는 거. 예. 쉽지만 또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예를 들면요 맞춰낸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일부러 틀릴 이유는 없죠.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10번 허가 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틀린 것. 들어봐요. 일단은 먼저 요 내용은 여러분들 87페이지 있지만 거기에 특히 뭐 연도 떠나서 4번 있잖아요. 제한 행위가 제일 중요해요. 행위가. 물론 연도도 3년 이내지만 3년 이내 1회 1년 범위 내 연장하지만 특히 4번입니다. 그 개발의 허가 중에서도 딱 2가지만 제한시켜요. 건축물의 건축하고 토지 분할입니다. 아시겠죠? 토지 채취 아니에요. 토지 분할도 토지용의 변경도 아니고 공작물도 아니고 다 아닌데 건축물의 건축 행위만 제한 대상. 또 뭡니까? 토지 분할 행위만 제한 대상이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건축물에 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 소유자 플러스 건축물 소유자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 분할을 하게 되면 또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보상받기 위해 한다. 그 얘기는 허가 받아라. 그러면 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를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주겠지.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증가시키는 행위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저를 보세요. 뭐 한다 그러면은 도시개발하면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든 보상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려고 막 살지도 않는데 막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사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집이 멀쩡한 집인데 들어가면은
사람이 사는 거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게 있잖아요. 보상받으려고. 그런 것들을 다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고요. 자, 잠깐 문제 하나 풀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번 허가 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국장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 연결 변경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토지 연결 변경이 아니고 토지 분할.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알면 쉬운데 참 까먹고 헷갈리면은 그죠? 아깝잖아 틀리기. 2번 국장은 중앙도계위 심의 전에 들어봐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허가권자에다가 국장 플러스 도지사 플러스 하면 되는 겁니다. 제한권자가 국토부가 똑같아요. 그래서 허가권자랑 제한권자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2번 국장은 중앙도계위 심의 전에 밑에 시장공소 등의 의견 들어라. 시도가 아니에요. 시장공소입니다. 3번 국장이 행위를 제한할 때 제한지역 등등등을 미리 고시해라. 그래야 이제 행위 제한을 하겠죠. 허가를 등등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4번 국장은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1회에 하나여 1년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5번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만약에 아까 건축물의 건축 행위는 허가받으라 했죠. 그죠? 제한 대상이잖아. 이럴 때 그 행위를 하고 싶으면은 허가권자인 시장공소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잠깐 11번 문제 좀 쉬었다 합시다. 11번부터요. 예.